여보, 오늘은 어디 가신다고 했죠?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정자가 본 것은 등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의 남편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셨어요? 아, 그게 등산 후에 식사 약속이 있어서.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영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보냈다. 그리고 몰래 뒤를 따라갔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4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에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한적한 골목길,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습니다. 김영호가 오늘도 어김없이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죠. 올해 63,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6시면 눈이 떠지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보리차 우렸어요. 박정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순둘의 정자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결혼한 지 벌써 40년,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영호가 보리차를 마실 시간, 신문을 접을 타이밍,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 한숨을 쉴지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 예측 가능한 일상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고맙소. 오늘도 수진이네 가야겠네. 영호가 찻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손녀 예은이가 어제 전화로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영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동네에서는 그를 딸바보, 손녀바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하나뿐인 딸 수진이가 낳은 5살 예은이는 그야말로 영호의 마음속 보물이었죠. 예은이만 생각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웃을 수 있을 만큼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요, 가세요. 애 재롱 보는 게 제일 행복하시잖아요. 정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약간의 서운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요즘 영호는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있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은퇴 후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이 손녀에게서라도 위안을 찾는 것이겠지만 때로는 정자 자신이 소외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에 함께 드라마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언제부턴가 영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대화라고 해봤자 밥 먹어, 어디 가냐, 언제 와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정자가 정성스럽게 가꾼 채소밭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고추, 가지, 상추, 깻잎, 부추가 한창이었죠.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벌레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자의 소일거리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리면 그나마 보람을 느꼈어요. 오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평온한 모습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슬 좋은 노부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동네에서도 김씨 부부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통했으니까요. 40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큰 싸움 없이 지내온 부부였거든요.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야, 나왔어. 윤미경이었어요. 정자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 넘게 이어온 절친한 친구였죠. 61의 미경은 여전히 다른 또래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염색한 갈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말아 올리고 화사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은 모습이 꽤 세련되어 보였어요. 화장도 연하게 하고 립스틱까지 발라서 나들이 나온 것처럼 단장하고 왔네요. 미경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 미경아. 일찍 왔네. 벌써 9시도 안 됐는데. 정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경은 주에 한두 번씩은 꼭 들러서 수다를 떨고 함께 밥을 먹곤 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미경에게는 이 집이 제2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고 정자에게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였죠. 특히 요즘처럼 남편과 대화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미경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어. 집에 혼자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 요즘 밤에 잠도 잘 안 와. 미경이 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영우 오빠는 어디 계세요? 미경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감나무 아래 있어요. 신문 보고 계실걸요. 정자의 대답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미경의 밝은 인사에 영우도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웃으며 답했어요. 아, 미경아. 어서 와. 일찍 나왔네. 잠 못 잤어? 오빠 요즘 어떠세요? 많이 무료하시죠? 은퇴하시고 나서 적응하기 힘드셨을 텐데. 미경이 영우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야. 손녀 보러 가는 재미로 살고 있어. 그래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할 때가 많지. 영우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실제로 은퇴 후 영우는 할 일이 없어서 많이 무기력해져 있었거든요. 40년 넘게 회사 다니며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적응이 쉽지 않았던 거죠. 친구들도 아직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어요. 이렇게 세 사람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고 미경은 영우와 함께 마당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빠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정자가 켜놓는 것 같이 보는 정도지. 별로 관심 없어? 아, 그러시는구나.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나오는 로맨스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살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져요. 미경의 말에 영우가 피식 웃었어요. 미경이 너는 아직도 그런 걸 봐? 우리 나이에 무슨 두근두근이야. 나이가 뭐 있어요. 마음은 아직 20살인걸요. 오빠도 가끔은 설렘이 그리우시지 않으세요? 미경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죠. 이런 대화를 부엌에서 듣고 있던 정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자신과는 나누지 않는 농담을 미경과는 주고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영호는 정자와 대화할 때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는 미묘한 균열이 있었어요. 은퇴 후 무기력해진 영호, 점점 줄어드는 부부간의 대화, 그리고 그 사이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미경의 존재.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작은 균열들이 곧 큰 파열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흘러가는 하루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늦여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자는 저녁장을 보기 위해 동네 마트로 향했어요. 미경이 내일 또 오겠다고 했으니 좋아하는 두부 김치찌개를 끓여주려고 했거든요. 영호는 오늘도 수진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부쩍 잦아졌죠.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정자로서는 혼자 먹는 저녁이 점점 늘어나는 게 서운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평소보다 조금 돌아서 오기로 했어요. 새로 생긴 꽃집도 구경하고 싶었고 저녁 공기도 쐬면서 천천히 걷고 싶었거든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문득 앞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뭔가 수상했습니다. 정자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늦췄어요. 그 남자의 걸음걸이, 뒷모습이 왠지 익숙했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영호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이 영락없이 미경 같았습니다. 정자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어요. 영호와 미경이 함께 걷고 있었던 거죠. 뭐지?
왜 둘이 함께 있지? 정자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영호는 분명 수진이네 집에 간다고 했는데 왜 미경과 함께 있을까요? 그것도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서. 정자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더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도 숨을 죽이며 따라갔죠. 그들이 멈춰선 곳은 낡은 모텔 앞이었습니다. 해바라기 모텔이라는 발엔 간판이 걸린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영호와 미경이 모텔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영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경을 끌어안았어요. 정자는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고 40년 넘게 자신의 절친이었던 미경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영호가 미경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입술을 맞췄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어요. 마치 연인들처럼 서로에게 빠져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뭐야? 정자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자신의 남편과 절친한 친구가 모텔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그것도 자신이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이야. 정자는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영호와 미경은 키스를 끝내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는데 마치 오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정자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정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이 덜덜 떨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40년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정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미경이 요즘 부쩍 자주 집에 오던 것, 영호와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던 것, 영호가 외출이 잦아진 것,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호는 예상대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녀왔소. 영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고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정자는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영호가 씻는 소리, 옷 갈아입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잘 있었어? 정자가 침대에 누운 채 물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상시처럼 만들려고 애썼죠. 응, 잘 있었어. 예은이가 할아버지랑 오래 놀고 싶다고 하더라고. 영호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이네 집이 아니라 미경과 모텔에 있었다는 것을. 영호가 침대로 왔을 때 정자는 등을 돌린 채 잠든 척했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영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화려한 향이었어요. 정자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미경이 즐겨 쓰던 그 향수였습니다. 정자는 그 냄새를 맡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 영호가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게 긴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지만
정자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현실을 마주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정자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영호는 태어나기만 했죠. 그 모습이 더욱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두덩이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죠. 밤새 울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영호 앞에서는 들키면 안 됐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정자는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 티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정자가 평소처럼 차린 상을 보며 영호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영호는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밥을 먹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눈앞에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이 정자에게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수진이네 가실 거예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의 반응을 살피고 싶었거든요. 응, 예은이가 할아버지랑 놀이공원 가자고 하더라고.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또 거짓말이었어요.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호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평소와 달랐어요.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오래 걸리더니 면도도 더 꼼꼼히 하고 심지어 애프터 쉐이브까지 발랐습니다. 정자와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분명했죠. 그 누군가가 미경이라는 것도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영호가 나간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예상했던 대로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집에 있지?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정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들어와. 미경은 오늘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네요. 화장도 평소보다 더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영호 오빠는 어디 가셨어? 아까 길에서 봤는데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시더라. 미경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절친한 친구를 앞에 두고 그 남편과의 불륜을 숨기면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수진이네 갔어요. 손녀 보러. 정자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요즘 영호 오빠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예전에는 은퇴하고 나서 많이 우울해 하셨는데. 미경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게 말이야, 정자야. 나도 영호 오빠 걱정돼서 가끔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거든. 남자들은 나이 들면 더 외로워하잖아. 정자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기분 전환이라고? 저게 기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아직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 잘 챙겨줘라. 고마워. 정자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경은 모를 거예요. 정자야, 너는 요즘 어떠니? 영호 오빠가 집에 자주 안 계시니까 심심하지? 미경이 관심 있는 듯 물었어요. 하지만 정자에게는 그 관심이 가짜로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빼앗아 놓고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하다니.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정자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정자는 영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의 옷차림, 돌아올 때의 표정, 핸드폰을 보는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봤어요. 영호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고 가끔 혼자 미소 짓기도 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오면 급하게 확인하고 답장을 보낼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곤 했죠. 며칠 후 정자는 용기를 내어 영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영호가 샤워하러 간 사이
침실에 놓인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예은이 생일이었습니다. 40년 부부 생활에서 얻은 정보였죠. 핸드폰이 열리자 정자의 눈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문자함에는 미경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 느껴봅니다. 미경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설렘이 있을 줄 몰랐어. 다음에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게, 나도 그래. 자꾸 시계만 보게 되더라. 정자는 핸드폰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었어요. 오빠 품이 너무 따뜻해요. 정말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어요. 미경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운명인가 봐요. 정자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해. 수십 통의 메시지가 눈에 박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첫 키스를 했던 날, 처음 모텔에 갔던 날, 서로에게 빠져가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거든요. 그날 밤 정자는 영호 옆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영호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다른 여자에게 빠져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미경이어야 했을까요? 하필이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여야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고 했지? 정자가 물었어요. 응, 일찍 가야 해서. 또 거짓말이었죠.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면서 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었을까요? 새 셔츠에 정장 바지, 심지어 향수까지 뿌렸네요. 영호가 나간 후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고.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정자는 영호를 뒤따르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멀찍이서 따라갔죠. 영호는 예상대로 그 모텔로 향했습니다. 미경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자는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영호와 미경이 반갑게 인사하고 껴안는 모습,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완전히 확인된 거였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본 지금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도 없었고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아서 깊게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 결혼 생활을 이대로 끝낼 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갈 건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돌아온 거였어요. 시간을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온 셈이죠. 영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머리도 약간 헝클어져 있고 옷도 평소보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뻔했죠. 다녀왔소. 영호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등산은 어땠어요? 정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좋았어.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았어. 거짓말을 하는 영호의 모습을 보니 정자의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등산을 갔다가 왜 이렇게 멀쩡해요? 땀 한 방울 안 흘린 것 같은데. 정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영호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게 중간에 목욕탕에 들러서 씻고 왔거든. 또 거짓말이었죠.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드라마를 볼 때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정자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은퇴 후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던 영호는 온데간데 없고 활기차고 젊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이유가 미경 때문이라는 게 더욱 참담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호의 외출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월요일은 동창 모임, 화요일은 등산, 수요일은 친구와 골프 연습, 목요일은 또 다른 친구와 만남.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어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영호는 매일 미경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호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옷차림부터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입던 낡은 옷들을 버리고 새 옷을 사입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면도도 더 깔끔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까지 시작했어요. 마치 20대 청년처럼 자신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이렇게 꾸미세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건강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나이 들어도 멋있게 살아야지. 영호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죠. 그 모든 변화가 미경 때문이라는 것을. 다른 여자를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있다는 것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밤에 함께 잠자리에 들 때였어요. 영호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미경이 쓰던 그 달콤한 향이 영호의 몸에 배어 있었어요. 때로는 머리카락에서, 때로는 셔츠에서 그 냄새가 났습니다. 정자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자신의 침실에서, 자신의 남편에게서 다른 여자의 흔적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느 날 밤 정자는 영호가 깊이 잠든 사이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미경이 보낸 셀카,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마치 연인들이 주고받는 사진 같았어요. 정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 내용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나도 그래, 미경아.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계속 숨어 다닐 건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정자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좋은 방법이라니요? 혹시 이혼을 말하는 건가요? 영호가 자신을 버리고 미경과 함께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았어요. 정자야, 나왔어.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그 목소리가 가시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영호 오빠 어디 가셨어? 미경이 물었습니다. 골프 연습 간다고 하더군요. 정자가 대답했어요. 아, 그래. 요즘 오빠 정말 건강해 보여.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그 웃음을 보며 확신했어요. 미경도 자신이 들킨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남편을 빼앗는 것에 대해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너는 요즘 어때?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지 않아? 정자가 떠보는 듯 물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해. 요즘은 재미있는 일도 좀 생겼고.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재미있는 일이라니요. 친구를 배신하는 게 재미있는 일인가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직접적으로 대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잡아서 두 사람 모두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말이에요.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함께 웃고 울며 보낸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쉽게 배신당해도 되는 건가요? 영호는 과연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미안함? 죄책감?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건가요? 정자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매일 거짓말을 듣고 매일 배신을 목격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영호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조차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미소 짓기 일쑤였습니다. 미경과 나누는 달콤한 메시지 때문이었죠. 그날도 영호는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자는 이제 영호의 거짓말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새 셔츠를 입고 향수를 뿌리며 나가는 날은 반드시 미경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영호가 나간 후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끝장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영호를 다시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사진까지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딸 수진이에게 보여줘야 했거든요. 정자는 택시를 타고 영호를 뒤따랐습니다. 예상대로 영호는 그 해바라기 모텔로 향했어요. 미경이 먼저 와서 모텔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특별히 예쁘게 꾸몄네요. 마치 데이트하러 나온 젊은 여자처럼 말이에요. 영호가 도착하자 미경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껴안고 볼에 키스를 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맞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영호와 미경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은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 영호가 돌아오면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6시, 7시, 8시. 영호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어요. 보통 때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미경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겠죠. 정자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포옹하는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돌아온 거였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네요. 다녀왔소. 영호의 목소리에는 피로보다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어요. 얼굴도 환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영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오늘 찍은 사진들이 담긴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주무세요? 늦었는데. 영호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영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디 있었는지부터 말해보세요. 정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동기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했다고 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정자가 소리쳤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영호가 깜짝 놀라며 정자를 바라봤어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랑 모텔 들어가는 거 내가 다 봤어요. 정자가 핸드폰을 영호에게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영호와 미경이 껴안고 있는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문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미경이와 내 가장 가까운 친구와. 영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얼마나 오래 나를 속였어요? 정자가 다그쳤습니다. 영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정자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영호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쩌다가요? 어쩌다가 손도 잡고 키스도 하고 모텔도 가요? 정자가 더욱 격양됐어요. 당신 핸드폰도 다 봤어요. 미경이랑 주고받은 문자, 사진까지 다 봤다고요. 영호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경이는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정자의 질문에 영호가 괴로워했어요. 그게 아니야. 정말 최근에. 은퇴하고 나서 외롭고 무기력할 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위로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는데?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자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도 다른 여자에게서 위안을 찾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자야. 정말 죄송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사과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예요? 정자가 침실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여기에 사인하세요. 정자가 서류를 영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요?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40년 결혼 생활 끝이에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자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영호가 애원했지만 정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기회요? 벌써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요. 그동안 모른 척 해준 것도 기회였고요. 정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미경이와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요. 영호는 고개를 들어 정자를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에서 더 이상 온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정자는 침실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어요. 45년 가까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했던 남편, 믿었던 친구,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설친 채 일어났고 정자는 부엌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함께 먹던 아침 식사가 이제는 각자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다가왔지만 정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정자야.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단 변명은 듣지 않을 거예요. 정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은 했어요? 정자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정자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쌓아온 것들요? 정자가 비웃으며 돌아봤어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잖아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동안 나 혼자 쌓아온 거짓된 행복이었어요.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미경과 빠져들고 있는 동안 정자는 여전히 40년 전 신혼 때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경이한테도 할 말 있어요? 정자가 물었어요. 그 여자한테 가서 모든 걸 털어놓을 거예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니 미경이었어요.
마치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정자야. 아침부터 웬일이야? 미경이 들어오려고 했지만 정자가 막아섰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정자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미경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냐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영우 오빠랑 모텔 가는 거 다 봤어요. 정자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자야, 그게 뭐예요? 변명하려고요?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우도 거실에서 나와 두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정자가 다그쳤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정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년 전쯤부터. 생각보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1년 전? 정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일이었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해봐요. 정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우 오빠가 은퇴하고 나서 많이 우울해 하시더라고.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서 위로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침대까지 같이 누워요? 미경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40년 넘게 친구였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그런데 왜 하필 내 남편이었어? 미경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자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영우 오빠가 너무 외로워 보이고 나도 혼자 지내기 힘들었고 그래서 내 남편을 위로해 준 거예요? 내가 못해준 위로를 당신이 해준 거예요? 정자의 말에 미경이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위로만 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점점 사랑하게 됐다고요? 정자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일이에요? 친구를 배신하고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게. 미경이 고개를 들어 정자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후회는 안 하는 것 같네요. 정자가 미경의 표정을 읽고 말했어요. 미경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후회는 안 해. 이 대답에 정자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후회를 안 해요? 영우 오빠를 진짜 사랑해. 그리고 오빠도 나를 사랑해. 미경의 목소리가 확신에 찼어요. 40년 동안 내가 영우 오빠를 행복하게 해줬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야. 이 말에 정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못해줘서 당신이 대신 해준 거라고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자가 소리쳤어요. 미경이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자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정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미경과 영우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출력한 종이들이었습니다. 이것들도 사랑이라고 할 거예요? 정자가 종이들을 미경에게 내밀었어요. 미경이 그 종이들을 보고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우리가 뭘 했든 상관없잖아. 미경이 갑자기 당당해졌어요. 어차피 이제 다 들통났는데 뭘 숨겨. 그래, 우리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 뻔뻔한 태도에 정자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뻔뻔하든 말든 사실은 사실이야. 미경이 영우를 바라봤어요.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우는 여전히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우 오빠, 대답해봐요. 미경이 다그쳤어요. 정자가 영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미경이 말처럼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영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정자야. 너는 잘못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바람 피고 싶어서 핀 거예요? 영우가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고요? 정자가 냉소했어요. 1년 동안 모르면서 매일 모텔에 가고 문자 주고받고 했어요? 영우가 할 말이 없었어요. 미경이 갑자기 정자에게 다가왔어요. 정자야, 이제 그만해. 어차피 우리 사이는 끝났어. 영우 오빠도 나를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 이 말에 정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포기하라고요? 40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라고요? 그래, 포기해. 영우 오빠는 이제 내 남자야. 미경의 도발에 정자가 참을 수 없었어요. 좋아. 포기할게요. 대신 당신들이 책임져야죠. 정자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영우를 완전히 책임져야 해요. 나는 손 뗄 테니까. 그날 오후 정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경의 뻔뻔한 태도를 보고 나서 확신이 섰어요. 이건 끝이라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영우는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방을 쓰고 있었고 서로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있었어요. 미경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딸 수진이가 사위, 손녀와 함께 와서 큰 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정자는 수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부모의 이혼 소식을 아직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설날 당일 오전 수진이가 남편 민수와 딸 예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어딘지 이상하다는 걸 금세 눈치챘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은이가 뛰어와서 두 사람에게 안겼어요. 정자는 손녀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녀 앞에서만큼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은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하지만 수진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정자와 영우가 서로를 흘끔 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싸우신 건 아니죠?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정자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했고 영우는 예은이하고만 놀았어요. 수진이는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좀 도와드릴까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다 할 테니까 아빠하고 예은이 놀아줘. 정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아빠랑 싸우셨어요? 정자가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수진아, 식사 후에 할 이야기가 있어. 점심 식사가 끝나고 예은이가 방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정자는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소파에 앉았고 영우는 따로 의자에 앉았어요. 정자는 TV 앞에 서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뭘 보여주시려고요? 수진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자가 USB를 TV에 꽂았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해바라기 모텔 앞 CCTV 영상이었어요. 정자가 변호사를 통해 구한 거였습니다.
영호와 미경이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수진이가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미경 이모랑 바람 피우는 거야. 정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영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1년 넘게 계속된 일이야.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화면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영호와 미경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이 나왔어요. 노골적인 표현들, 서로를 그리워하는 내용들, 만날 약속을 잡는 대화들.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아빠가 한 일이에요? 영호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수진이가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엄마를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와.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을 존경해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자가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사인하세요. 영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이혼하시려고요? 그래,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정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빠, 뭐라고 하세요? 엄마한테 사과라도 하세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다그쳤어요. 영호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정자야, 정말 마지막 기회도 없을까?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정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해 보니 미경이었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자 미경이 들어왔어요. 정자야, 오늘 설날인데 이럴 필요 있어?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수진이가 미경을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미경 이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어떻게 이런 얼굴로 나타날 수 있어요? 미경이 당황했어요. 수진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일이라고요? 이게 어른이 할 일이에요? 미경이 영호를 바라봤어요. 오빠, 이제 결정하세요. 나랑 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남을 거예요? 이 말에 정자가 웃었어요. 아직도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자가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영호는 이미 결정했어요. 영호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그 한 번의 사인으로 끝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더욱 울었어요.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정자가 사인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미경 씨, 이제 영호 완전히 당신 책임이에요. 잘 돌봐주세요. 미경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 부담스러웠던 거죠. 정자야,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성급하다고요? 1년 넘게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운 게 성급한 거예요? 정자가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영호 씨, 짐 다 가져가세요. 오늘 안으로. 그 순간 예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왜 다들 울고 있어요?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자가 무릎을 꿇고 손녀를 안았어요. 예은아, 할아버지가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왜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을 해서. 그날 저녁 영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미경과 함께요.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영호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정자는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정자의 삶도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어요. 오래 미뤄두었던 꿈을 이제야 실현하게 된 거였습니다. 동네 상가 한편에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정자의 꽃밭이라는 예쁜 간판을 달고
매일 아침 새로운 꽃들로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자가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예전에 우울하고 지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꽃들 사이에서 일하는 정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40년 동안 남편과 가정에만 매여 살았던 정자가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으로 꽃집을 차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꽃을 가꾸고 손님들과 대화하고 꽃다발을 만드는 모든 일이 즐거웠어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바쁘셨어요? 딸 수진이가 꽃집을 찾아왔어요. 이혼 후 수진이는 더욱 자주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선택을 이해하게 됐어요. 오히려 이제는 엄마가 더 행복해 보인다며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수진아, 내가 걱정한 것보다 엄마가 훨씬 잘 적응하고 있지? 정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꽃을 정리하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일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보니까 다행이에요. 할머니, 예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꽃집에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쁜 꽃들이 많아서였죠. 예은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자가 손녀를 안으며 웃었어요. 이혼 후에도 손녀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예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더 이상 집에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가끔 예은이 보러 오시잖아. 정자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영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녀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없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정자가 없을 때 수진이네 집에서 만나는 시기였죠. 정자와 영호는 이혼 후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만날 이유도 없었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근황 들으셨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자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아. 수진이, 내가 아빠를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네, 알겠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아버지의 근황을 알고 있었어요. 영호와 미경은 잠깐 함께 살았지만 얼마 못 가서 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막상 정자를 떠나고 나니까 미경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모양이에요. 불륜의 스릴과 실제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였으니까요. 동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미경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고 해요. 영호의 생활력이 생각보다 부족했고 40년 동안 아내에게 의존해서 살던 남자가 갑자기 혼자 살기는 어려웠던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어색하게 헤어졌고 영호는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 중년 남성이 꽃집으로 들어왔어요. 정자가 인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장미꽃다발 좀 부탁드려요. 아내 생일 선물로. 좋은 남편이시네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정자는 정성스럽게 장미꽃다발을 만들었어요. 리본도 예쁘게 달고 포장지도 고급스럽게 쌌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남성이 만족해하며 말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게 정말 보기 좋아요. 정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른 부부의 사랑을 보며 자신의 불행을 떠올렸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사랑하는 부부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녁에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기분이 좋았어요. 하루 종일 예쁜 꽃들과 함께 보내고 손님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딸과 손녀도 만나고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고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정자는 생각했어요. 영호와의 40년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건 아니라고. 수진이도 낳았고 예쁜 손녀도 생겼고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행복이 진짜가 아니었을 뿐이었어요. 영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 행복을 찾아야지. 정자가 혼잣말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꽃집일을 하면서 햇볕을 많이 쬐어서인지 피부도 건강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처럼 꽃집으로 향했어요. 길에서 우연히 영호를 만났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전 남편이었어요. 영호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정자야. 영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하지만 정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영호가 뒤에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꽃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꽃들을 정리하면서 정자는 웃었습니다. 영호를 봐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한 남이 된 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정자가 꽃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꽃집도 번창하고 있고 딸과 손녀도 자주 와주고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했어요. 정오쯤 되어 꽃집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자가 밝게 인사했어요. 꽃이 정말 예쁘네요. 사장님이 직접 기르시는 건가요? 네, 대부분 제가 기른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꽃을 좋아하는데 가끔 들러도 될까요? 정자가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항상 환영이에요. 60대의 새로운 시작, 정자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료로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사연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황혼의 노래였습니다.